우선 저는 지금 금을 가지고 거의 약 90%에서 100% 이 사이의 수익률을 계속 내고 있는데,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꼬박꼬박 현금으로 받는 삶을 지향하는 꼬박꼬박입니다. 오늘은 제가 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제가 하고 싶은 투자 마인드, 그리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요새 진짜 금 투자가 난리가 아닙니다. 사실 저는 이 금을 2022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2022년이면 벌써 거의 이제 2년 반 이 정도가 된 것 같은데, 제가 그때 왜 금에 투자를 하게 됐고 또 앞으로 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, 그런 것들을 저만의 좀 시각을 담아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 촬영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 금 가격이 약 15만 원대 정도 하고 있는데요. 금이 정말 금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또 이 괴리율이 너무 커지면서 16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잠깐 좀 내려오긴 했는데, 그럼에도 국제적으로 금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. 우선 저는 지금 금을 가지고 거의 약 90%에서 100% 이 사이의 수익률을 계속 내고 있는데, 물론 플러스죠. 네, 마이너스는 아니고,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제가 2022년 중반 정도부터 이제 금을 매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. 왜 금을 사려고 했고, 왜 금 현물 계좌를 터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지, 왜 중간에 이렇게 뭐 매도를 하거나 털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제가 금을 첫 매수한 거는 아마 2022년 7월 정도가 되는데, 그때 거의 미국의 CPI가 완전 최고치를 찍을 때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우선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, 뭐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. 뭐 물가 연동체를 산다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요. 근데 저는 이제 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했고, 사실 저는 이때 금이 한 3배까지도 갈 수 있겠다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 금에 대한 수요를 조금 가져가지 않았나,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만약 과거처럼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금에 대한 수요 폭발로 조금 더 가격이 더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. 그러면 제가 2022년에 금을 투자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졌기 때문입니다. 제가 2022년 7월부터 금을 사기 시작했는데, 그 당시에 미국의 전년 대비 CPI가 9.1%가 나왔거든요. 예측이 8.8%인데 그보다 0.3%더 나온 진짜 엄청 놀라운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왔었죠.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러다가 돈이 녹을 수도 있겠다, 좀 그런,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잘 막았었죠 그 당시에. 그런데 이러다가 이 현금이 다 큰일 날 수 있겠다 해서 이 갖고 있는 현금이나 어떤 자산들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방어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. 물론 부동산이라는 곳에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할 수가 있죠. 왜냐하면 그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화폐의 어떤 하락과 상승을 다시 또 그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이제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그 저금리로 인해서 고평가가 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부동산에 넣는 거는 인플레이션 해지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중에 혹시나 또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고, 제 자산 규모 안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이 가장 적당하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나마 최근인 1970년부터 뭐 지금까지 금 가격 추이를 보면 금이 어느 횡보를 하는 기간이 길 때도 있는데, 생각보다 급락하는 적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. 물론 어느 정도 이제 폴 볼커 만났을 때, 뭐 아니면 이제 미국이 2015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, 뭐 그럴 때 잠깐 하락을 맞긴 했지만 다른 자산군에 비해 하방이 좀 탄탄하다고 봤습니다.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도 내가 잃을 게 별로 없어 보였다는 그런 좀 생각을 했고요. 잘 떨어지지 않는 대신에 한 번 오르면 정말 엄청나게 오르는 게 바로 금입니다. 이게 금을 안전자산이라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무슨 안전자산은 뭐 이 변동이 없이 쭉 가는 거라 생각하는데, 그게 안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. 그냥 안전하게 어느 정도 나중에 환금성이 있다는 그런 자산이라는 거지, 그 어떠한 금의 가격 변동폭, 이 변동폭이 좁아서 안전하다는 자산은 절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금은 한번 오르면 순식간에 오르는 그런 자산이라서 한번 폭발력이 있으면 또 수익률이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금은 기본적으로 달러와 반대로 갑니다. 달러가가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올라가고,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금이 또 하락을 하는데요. 제가 투자한 2022년 7월,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달러 인덱스가 다시 또 미친 듯이 오를 시기였거든요. 요새는 또 이제 고환율이 어느 정도 뉴노멀이 됐지만,
그 당시만 해도 왜 갑자기 이렇게 달러가 오르지 해서 이 정도로 달러 인덱스가 올랐으면 금은 어떻게 보면 달러가 떨어지면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,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생각이었어요. 뭐 얼마나 오를지는 제 나름의 예측도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를 확률이 많았고, 앞으로 계속 가져가면 뭐 어느 정도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방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우리 주식장이 진짜 안 좋았죠. 그 주식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뭐 해외는 좋았지만 그 와중에 그 금 덕분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또 방어할 수 있었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었습니다. 이게 바로 그 자산 배분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자 특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금 가격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, 금 가격이 진짜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정말 이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게 이게 이 변동폭이 작은 게 아니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재밌게 하거든요. 금 가격의 역사를 1900년부터 시작을 하면 그 당시만 해도 금 가격은 근본위제입니다. 근본위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, 근본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폐 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 관계를 유지하는 본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우리가 화폐를 발행을 하려면 그만큼 그 중앙은행이 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좀 신기할 수도 있는데, 이게 1970년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기본 말이었어요. 그래서 옛날 달러를 보면 밑에 뭐 이거는 금으로 얼마로 바꿀 수 있습니다, 이런 식으로까지 써 있었고, 이 지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을 교환할 수 있는 증서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. 1900년에서 194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 금본위제를 또 운영을 했고요. 1934년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개인의 금 소유를 금지하고 가격을 온스당 35달러로 또 고정하는 그런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. 이제 경제사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오는데, 이게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. 이 브레튼 우즈 협정이 지금의 미국 달러가 전 세계 최고의 기축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해준 그런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1944년에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이 브레튼 우즈에 모여서 금 1온스당 35달러로 하는 그런 브레튼 우즈 협정을 마련하게 됩니다.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금본위제가 채택이 되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현대사에서 알고 있는 거 있죠. 베트남 전쟁이 일어납니다. 근데 베트남 전쟁이 뭐 미국이 졌잖아요. 결국에는 그 베트남 전쟁을 할 때 돈이 너무나도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미국의 부채가 엄청나게 커져가는데, 미국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돈을 이제 만들어내는데, 그 미국이 그만큼을 갖고 있냐,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금을 다시 또 바꾸려고 하는, 이 태환이라 그러는데, 이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요구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이제 금 태환을 중지시킨다, 말 그대로 근본위제를 이제 할 수 없다라는 이 닉슨 쇼크가 일어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어서 이제 1970년에서 80년 사이는 금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는데요. 1970년대에 뭐가 있죠? 바로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가 있습니다. 그때 정말 금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데, 원래 이 근본위제 당시는 1970년만 해도 이 금이 1온스당 35달러였잖아요. 그런데 이게 1980년대가 되면 1온스당 650달러까지 무려 폭등합니다. 정말 35에서 650달러면 거의 20배 정도 가까이 10년 만에 금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요. 그만큼 금 가격은 한번 폭등하면 정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. 이게 오일 쇼크로 인해서 또 인플레이션이 오고 원자재 어떤 원유가의 향상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, 그만큼 이 금 가격은 정말 변동폭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다시 이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금 가격이 하락하거나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. 이 나온 사진이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의 사진인데요. 지금으로 따지면 이 파월 의장이 있죠. 당시는 폴 볼커 의장이 있는데, 그 당시 엄청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왔었는데 그걸 잡으려고 금리를 거의 20%까지 올리는 엄청난 금리 인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.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면 뭐죠?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. 그러면 달러 가치 높아졌으니까 금 가격이 그만큼 더 하락하게 됩니다. 1990년대 중앙은행들이 많이 금 매각을 확대하면서 그 원래 온스당 400달러였던 게 이제 99년도에는 250달러까지 하락하게 됩니다. 2000년대에 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죠. 닷컴 버블 터졌죠. 9.11 테러 있었죠. 그리고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서 다시 금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. 금 가격이 폭등하게 된 건 우선 양적 완화가 있는데요. 이 금융위기를 이제 메꾸려고 연준, 이 중앙은행에서 그 돈을 미친 듯이 푸는데, 그러면서 유동성도 심해지죠. 그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 가격이 또 폭등하게 됩니다. 2012년에서 2018년 기간은 이 테이퍼링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.
바로 이제 수도꼭지를 다시 잠그는 거죠. 돈 풀었던 거를 다시 멈추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됩니다. 그리고 2015년에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 가격은 다시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어서 이제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금 가격이 폭등이라 해야 될까요? 뭐 어느 정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코로나도 있었죠. 인플레이션도 있었죠. 그리고 지금 전쟁이 뭐 곳곳에 터지고 있잖아요. 뭐 팔레스타인, 가자 이쪽 지구라던가 아니면 우크라이나, 러시아 전쟁 같은.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까지 섞여지면서 이 금이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요인들이 한 번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트럼프 당선되면서 세계 경제나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금이라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짧게 1900년부터 2025년까지 금 가격이 어떻게 변동돼 왔는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렇게 짧게 보셔도 어느 정도 금 가격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좀 이해할 수 있겠죠? 그러면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 금 가격의 역사를 보면서 그럼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그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. 오르는 이유와 내리는 이유를 이렇게 나눠봤는데, 첫 번째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면 금 가격이 오르고,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된다고 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내려갑니다.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금 가격이 오르고, 달러가 강세가 되면 금 가격이 내려갑니다.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그만큼 금 가격이 오르고, 인플레이션이 다시 둔화되는 것 같으면 금 가격이 내려갑니다.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는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르고, 다시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 가격이 내려갑니다. 양적 완화, 달러를 많이 찍게 되면 금 가격이 올라가고, 이 다시 양적 완화를 하지 않고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금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가 급등하면 금 가격이 오르고, 유가가 하락하면 금 가격이 내려갑니다. 이건 어떻게 보면 공식이 아니라 이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엮여가지고 지금의 금 가격을 만들어낸다 볼 수 있습니다. 이 요인들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해지하면서 금 가격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금 가격은 어떻게 될까? 과연 오를까 내릴까? 뭐 저도 잘 모르죠.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운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.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유와 금 가격이 내릴 것 같은 이유,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바로 트럼프입니다.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어느 정도 달러 약세의 기조가 있고, 그리고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갑자기 또 인플레이션이 슬슬 늘어나고 있거든요. 요새 CPI가 얼마 전에 3.0%로 또 예측치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. 다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소리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요새 또 주식시장이 너무 거품이 꼈다는 말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이 버블이 터지면서 경제 위기가 오면 당시 2008년 금융위기처럼 또 금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럼 반대로 금 가격이 내린다면 왜 내릴까요? 요새 지금 트럼프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열심히 푸틴을 만나려고 하죠. 그러면서 전쟁 위기가 해소가 되면 어느 정도 이 안정성이 확보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겠죠. 두 번째는 파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이미 지금 금에 대한 과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몰려가지고 가격이 꽤 올랐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이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다,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결과적으로 제가 제 투자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설명드리면서 왜 3년 전에 금을 투자하게 됐고, 그리고 금 가격의 역사와 함께 앞으로의 금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런 것도 살펴봤는데요. 금 가격이나 이런 매크로 경제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. 과연 금 투자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이런 요인들을 미리 좀 살펴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다음에는 또 이런 실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저의 어떤 투자 마인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